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은요, 지난 7월 총 5개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죠. 그런데 그에 따른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새로운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자, 2달여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먼저 보시죠.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장시키십시오. 자,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70여일 넘게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재판 시작 전 모습이 우선 공개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수용복은 아닙니다. 정장 차림으로 이 언론사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척해진 모습이고 머리는 좀 짧은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얗게 센 머리 색깔이 가장 눈에 띕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을 했었는데 확실히 수척해진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본 재판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 중계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 장면이 아닌 1심 법정 공방 자체가 녹화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양측이 오늘 이 새 재판에서 어떻게 법정 공방을 벌일지 전반적인 양상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 중계가요, 향후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또는 보수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의 향배에 좀 영향을 끼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기나긴 재판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아마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뭐냐면은 바로 증인들의 진술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인들이 앞으로 줄줄이 출석을 해서 판사의 질문에 혹은 또 검찰 측의 특검 측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진술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사실관계가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당시 탄핵 심판에서는 본인의 육선 진술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이 형사재판에서는 특별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내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시나 또 명령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 정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물론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다면은 아마 재판의 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기존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아마도 형사 재판의 분위기가 유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네. 그런 쪽으로 좀 정서가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형사 재판 말고 보석 신문이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에 앞서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과정은 법원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형사 재판,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중계를 결정했지만 이 보석 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과 관련된 신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들이 진술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법정에서 어떤 이유가 공개가 될까요? 예, 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밝히고 있는 것에 따르면 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이 헬스케진 그런 모습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보석이 된 경우에 지병 치료와 또 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이 정보의 영역은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 11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의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과연 재판부가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이렇게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보석을 불허하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두 가지 점이 좀 우려스러울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 이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그 받고 있는 혐의 이런 것들은 일단 내란 재판과 이번에 5가지 혐의의 기소 이 모든 것들을 더했을 때 10년 이상의 형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인다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부분, 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 화면으로만 봐서는 건강상의 특별히 재판을 그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감안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석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요. 결정은 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특검 소환 요청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오는 30일 외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이 소환 통보를 했죠. 결국에 보석 여부에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진척 여부도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요.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또 입장도 밝혔습니다. 외환 의혹 수사의 경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이 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지도 관심이고 보석 허가가 된다면 일단 이 협조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석 신문을 할 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정말 보석이 불가피할 만큼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보석을 허용했을 때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대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보석이 허용이 된다면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이러한 입장을 좀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만약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관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이 조사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난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외환 혐의라고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특검이 혐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석 여부 결정에 따라서 특검 수사에도 협조를 한다고 한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지금 보석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